에브넘이란 Acquired Bilateral Nevus of Ota-like Macules, 한국어로는 후천성 양측성 오타 모반형 색소 반점입니다. 보통은 6개월 간격으로 점차 간격을 늘려 3회에서 5회가량 치료하게 됩니다. 또한 화장이나 세안 시에 문지르는 자극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용하는 의사 약사 판미닥터 박수진입니다. 색소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레이저 토닝 10회 이상 하셔야 해요 일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사람마다 색소와 분포가 이렇게 다른데요. 레이저 토닝 10회 정도 하면 분명 안색은 맑아지지만 그대로 남는 색소들이 있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 에브넘을 소개합니다. 에브넘이란 Acquired Bilateral Nevus of Ota-like Macules, 한국어로는 후천성 양측성 오타 모반형 색소 반점입니다. 이름이 참 어렵죠? 하나하나 풀어보면 후천적으로 얼굴 양측에 생기는 오타 모반과 닮은 색소 반점이란 뜻입니다. 오타 모반은 피부 진피층에 생기는 특징적인 선천성 모반인데요. 대개 안면부의 협골부, 관자놀이부, 비근부, 비익부, 안검부, 그리고 전두부의 양측성, 회갈색의 색소 반점으로 나타납니다. 조직학적으로는 진피 상층의 미만성 멜라닌 세포층을 나타내고 있어요. 원래 정상 피부라면 진피층에 멜라닌 세포가 없습니다. 이 콜라겐 번들 사이를 비집고 자리한 멜라닌 세포가 보이시죠? 제가 임상에서 있다 보면 꽤 많은 분들이 에브넘을 갖고 계십니다. 양상이 아주 특징적이라 한번 보면 아, 이분 에브넘이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특징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 13세 이상에서 처음 발생하는 안면 색소 반점이고요. 위사진의 6부위의 조합 병변으로 나타나고 양측 대칭형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편측성이기도 합니다. 회색, 회갈색, 갈색, 논갈색 다양한 색조를 보이고 진피에 멜라닌 세포가 존재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특징적인 건 자외선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자의적인 진단을 내리고 상담을 오시는데요. 선생님, 제 기미 좀 보세요. 혹은 예전에 어느 병원에서 오타 모반이라던데요? 라고 하시면서요. 네, 맞아요. 에브넘과 가장 혼돈되는 질환이 바로 기미와 오타 모반이긴 합니다. 오타 모반은 이름 때문에 헷갈리시는 것 같고 에브넘과 기미가 어떻게 다른지 그 구별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브넘은 대개 양측 가장자리 헤어라인과 겹쳐서 분포를 하는데 반해 기미는 이마 중앙, 눈썹, 상부에 드문드문 분포하고 헤어라인과는 보통 겹치지 않습니다. 에브넘은 상안검 가쪽 병변이 동글동글 경계진 소반성인 반면 기미는 안와 가장자리 부위와 일치하게 손톱 크기 이상의 덩어리 형태로 듬성듬성 있는 미만성으로 보여집니다. 에브넘은 이 소반성이 기본이고요. 간혹 중증의 경우에만 이 소반성의 덩어리들이 합쳐져서 미만성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기미는 미만성이 기본이고요. 치료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미보다도 적은 횟수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전통적으로는 Q-스위치 레이저라 하여서 694나노미터의 루비, 755나노미터의 알렉산드라이트, 1064나노미터의 엔디아그를 이용해 왔습니다. 이 파장대가 헤모글로빈, 콜라겐에 비해 상대적으로 멜라닌 흡광도가 높거든요. Q-스위치 레이저는 피크 파워가 높아서 높은 레이저 광을 얻을 수가 있고 진피 거의 모든 층에 이를 수 있으므로 에브넘과 같은 진피세포층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보통은 6개월 간격으로 점차 간격을 늘려 3회에서 5회가량 치료하게 됩니다. 진피 멜라닌 세포라는 확실한 이상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를 파괴할 수 있는지가 치료 성패를 좌우합니다. 파괴할 수 있어야 영구적으로 완치가 가능한 거죠. 두 번째로 최근에는 피코세컨드 레이저 개발로 피코755, 피코1064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 사례가 많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조직의 열 확산을 줄여서 염증 후 색소 침착증의 부작용을 줄이고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보시면 피코755 레이저로 치료한 자료들인데요. 저도 피코755, 피코슈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치료합니다. 폭발한 멜라닌 세포 찌꺼기를 탐식한 대식세포가 한동안은 해당 부위에 잔존을 하고 있다가 림프액을 통해 찌꺼기가 배출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굉장히 천천히 좋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흑자나 죽은 게, 검버섯처럼 딱지 떨어지면서 확 좋아지는 속이 시원한 느낌이랑은 다른 거죠. 대개 한 3개월쯤 이거 헛돈 쓴 거 아니야?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갑자기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 선행하는 기미나 피부염이 있다면
먼저 치료를 하고 나서 에브넘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진피층 멜라닌 세포 공격하려고 깊숙이 레이저가 도달해야 하는데 표피층에 방해될 만한 색소가 적을수록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평소에 자외선 차단이 중요합니다. 에브넘 치료는 진피층까지 도달 가능한 강한 에너지로 멜라닌 세포를 깨뜨리는 치료입니다. 이때 더 얕은 표피층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염증, 색소 침착 등이 유발될 수 있고 때로는 같은 부위에 중첩되어 있던 기미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일에서 10일간은 완벽히 밀폐해 주어서 자외선을 차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화장이나 세안 시에 문지르는 자극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레이저 토닝 10회 후 그대로 남는 색소 시리즈 세 번째 에브넘을 소개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얼굴을 불밝히는데 꼭 10번의 병원 방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미 없는 파라미터의 레이저 토닝 10회보다 의미 있는 대여섯 번의 치료가 필요한 병변임을 기억해 주시고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